진술 거부권 침해, 위헌적 공권력 남용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9월 9일 결성한 합헌정당 탄압 분쇄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윤석열 정부는 합헌정당인 민중민주당과 반일운동단체인 반일행동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를 걸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은 재판 없는 처벌이라 불릴 정도로 대상자에게 가해지는 압박감이 큰데요. 압수수색 후 서울경찰청은 여러 차례 소환장을 발부해 대상자들을 법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해왔고, 심지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체포 가능하다며 협박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진술 거부권은 어떤 경우에도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마땅합니다. 오늘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반복된 출석 요구로 진술 거부권 포기를 압박하는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공안당국의 위헌 행위에 경종을 울릴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며 첫 번째 발언 듣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정치경제학연구소 푸닉스 연구위원 김장민 박사입니다. 예, 우리는 민주당에 대한 이적단체 몰이와 당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그리고 진술 거부권을 고지했는데도 출두 요구서를 남발하고 체포영장 운운하는 공안 경찰의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폭주를 헌법재판소가 멈춰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탄압을 보면서 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과 해산을 떠올립니다. 박근혜 정권의 폭압에 맞서 싸우던 통합진보당을 바로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해산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바로 똑같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몰이를 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정권이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것에 함께한 과오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경찰의 무분별한 출두 요구서와 체포영장 운운하며 협박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민중민주당을 이적단체로 몰고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상의 가장 반헌법적인 조항인 찬양 고무와 이적단체 조항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합법 정당이고 선거에도 참여한 바 있는 민주당을 이적단체로 몰아서 해산하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정당 활동에
윤석열 정권의 주장처럼 문제가 있다면 헌법상의 정당 해산 제도를 통해 바로 여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자의적으로 유연적인 이적단체 조항을 몰아서 민주당을 해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찰의 행위는 정당 해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경찰의 행위에 합법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과 출도 요구서 그리고 체포영장 운운하는 이러한 반헌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윤석열 정권의 민중민주당에 대한 해산 작태에 헌법재판소가 힘을 실어준다면 과거 국민의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정권의 통합진보당 해산에 힘을 실어준 것 같은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윤석열 정권에게 힘을 보태서 민주당을 탄압한 경찰과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의 과오를 어떻게 나중에 뒤돌릴 수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경찰의 무분별한 출두 요구서 남발과 체포영장 운운하는 그러한 행위를 멈추게 해야 하며 민주당이 오늘 제기하는 헌법 소원에 대해서 경찰의 행위가 위헌적인 행위를 밝혀주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반복적 출석 요구, 진술 거부권 침해하는 경찰 당국을 규탄합니다. 위헌적 공권력 남용, 서울경찰청 규탄합니다. 헌법 유린, 민주 파괴, 공안 탄압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반민주 파쇼학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네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더욱더 강력하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리고요. 경찰의 진술거부권 침해 행위는 한두 번 이뤄졌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찰의 진술거부권 침해 행위,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상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밝혀주기를 요구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그동안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자회견이 우리 사회의 인권을 더욱더 보장되는 사회로 만들고 사법의 민주적인 절차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발언은 민중민주당 한명희 전 대표의 발언입니다. 우리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헌법을 위반해가며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남용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성을 명백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 11월에 창당한 합헌 정당으로서 지난 8년간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정당활동을 해왔습니다. 창당 시기에는 박근혜 촛불항쟁에 누구보다도 앞장서 투쟁했고 지난 8년은 미대사관 앞에서 철야 시위를 벌이며 전국 각지 민중 속에서 자주민주 통일을 염원하는 민중들과 함께 투쟁해왔습니다.
이런 민중민주당에게 북과 같은 주장을 한다며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가보안법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외세에 의해 완전한 자주독립을 하지 못한 나라, 민중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한 나라, 분단의 아픔을 갖고 있는 이 땅에서 당연한 외침이 안보수사과의 눈에는 이적 동조로밖에 보이지 않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합헌 정당에 대한 탄압도 위헌적인데 명백하게 진술거부 의사를 밝힌 피의자들에 대한 반복되는 출석 요구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건 역시 위헌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헌법 제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와 진술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수사수칙 제37조 6호에서는 피의자에 대해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하지 않는다. 특히 진술을 거부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피해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출석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은 2007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진술 거부권 고지에 대한 사항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진술 거부권은 피해자의 방어권의 핵심입니다. 헌법에도 나와 있고 형사소송법 인권보호수사 규칙에도 나와 있는 피의자의 권리를 안보수사과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동안 적법한 절차대로 하자고 변호사를 통해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압수수색 후 9월 5일 1차 출석 요구서를 문자와 우편으로 받은 뒤 9월 18일 변호인을 통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니 무용의 조사를 위해 부르지 말 것을 요구하는 자필 확인서를 제출했는데도 안보수사과는 9월 20일, 9월 30일 계속해서 3번의 출석 요구서를 보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체포할 수 있다며 협박을 반복하고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포기할 것을 종용해 왔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피의자 6명 모두에게 2차, 3차의 출석 요구서를 보내며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침해해 왔습니다. 우리는 안보수사과의 반복적인 출석 요구가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임을 분명히 밝히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의자들이 경찰의 공권력 남용으로 진술 거부권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이번 민중민주당에 가한 경찰당국의 위헌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위헌적 공권력 행사를 중단하고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라. 경찰에 의해 진술거부권 침해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변호인을 통해 일체의 진술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 피의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될 수 있다면서 진술거부권 행사의 포기를 강박하고 있다. 한 명 이외 3인은 지난 8월 30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뒤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문자메시지와 출석 요구서를 통해 각각 2에서 3회 출석 요구를 받았다. 동기간 변호사를 선임해 자필로 향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진술서를 팩스와 우편으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경찰청으로의 출석 요구와 체포 협박은 반복됐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리로 예외 없이 보장돼야 한다. 헌법 제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진술거부권은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5조의 자기부재 강요 금지에서 유래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인권 수사를 차단해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점에서 진술거부권은 고문 금지와 함께 규정돼 있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37조 6호에서 진술을 거부한 피해자에게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출석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 형사소송에서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방어권의 핵심이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은 전부 혹은 일부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 거부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위헌적 공권력 남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들은 진술 거부 의사를 명문화해 경찰 당국에 공식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진술 거부권은 헌법이 명문으로 보장하는 권리와 형사소송에서 피의자의 권리로서 반복된 출석 요구는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에 해당한다. 특히 피의자들이 강제로 경찰청 조사실에 출석하더라도 수사관은 범죄에 관한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뚜렷하므로 목적에 정당성이 없다. 목적에 정당성이 없는 만큼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은 검토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경찰 당국이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위헌, 위법 행위를 고집하는 것은 결국 피의자들로 하여금 진술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게 하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헌법 소원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헌법 소원은 기본권 보장에서 공권력 작용의 위헌성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다. 국가보안법 사건 당사자들은 분단 조건을 명분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기 일쑤였다.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의 법으로 존재하며 진보 개혁 세력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오늘날 공안기관의 위헌 행위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공권력 남용으로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는 경찰 당국의 일련의 위헌 행위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24년 10월 14일 헌법재판소 앞 합헌정당 탄압분쇄 비상대책위원회. 헌법재판소가 이번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서 유언 결정을 한다면 이는 한국의 인권 보장과 사법 절차의 민주화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진술 거부권 침해, 위헌적 공권력 남용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